222쪽에 행위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행위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뭐 갑이란 사람도 있고 을이란 사람도 있고 병이란 사람도 있고 토지 소유자 이래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자 여기에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4개로 했어요. 자,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런 행위,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는, 자, 이런 개인적인 개인의 개발 행위, 자, 이런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갑이나 각 같은 경우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은 토지에 대한 권리, 건물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하나 더 추가로 생겨요. 을은 한 필지를 4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4필지가 되니까 환지나 여러 가지 이 사업에 필요한 권리가 4개로 늘어나 버려요. 이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인의 이를 개발 행위는 권리를 증가시키거나 또 보상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병이 나무 심었죠. 사발놈 이 나무 계속 둬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까? 뽑아내면 뭐 해줘요? 사업장이 되죠. 이런 개인의 개발 행위는 권리 증가, 보상, 사업장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개발 행위를 못하도록 자 허가를 받도록 하는데, 이 허가는 받도록 해서 이런 행위 못하도록 뭐 하겠다?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로. 예. 그러니까 수업도 안 듣고 책 보다가 혼자서 이제 책 보다가 책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이런 개인적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허가를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죠. 저한테 전화 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언제 수업을 들은 사람인데, 자, 제가 이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를 하나 사는데 이거 분할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허가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라고 전화 와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느냐, 허가 못 받는다고 전화 걸어봅니다.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 안 해주는 거예요. 책만 읽다 보면 마치 허가 해주는 건 좀 착각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책에 보시면은, 자, 허가대상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놓는 행위, 중목 벌채 및 식재 등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돼 있으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좀 착각하죠. 허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이거. 자, 허가받는 행위가 1번 건축물 건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면은 권리가 늘어요. 건물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공작물 설치하게 되면은 자 보상 문제나 사업장애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라고 되어 있죠. 자, 사업장애 문제 생깁니다. 토지 분할은 권리가 증가되죠. 물건 사놓는 행위는 사업장애 되고, 중목 벌채 식재는 자 사업장애나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행위를 허가받도록 해서 뭘 하겠다?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인적인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허용되는 사항이 그 밑에 있죠. 임의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래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도시개발구역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박스 있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로 묶어 보는데 재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자 허용해 줍니다. 이번에 기억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국토교통부령이 제한하는 가리공작물 설치나 니은의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 이것에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에 제한을 주지 아니하고 제한경관 손상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 토석 채층,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 사놓는 행위,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은 자 허용이 돼요. 갈로 안에 주의해야 됩니다. 경작지 임식재는 제의한다고 내가 했죠. 자 경작지 임식재는 허용이 안 돼요. 그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 보상 문제 때문에. 자, 그래서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에 심으면 자, 그만큼 보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실제 사례가 있느냐? 있습니다. 세종시를 건설한다라고 옛날에 발표됐을 때 세종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다 논이고 밭이죠. 여기다가 이제 세종시가 들어가니까 이거 수용당해야 돼요. 그러면 논밭은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 논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보상금 받기 위해서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과일나무를. 그래서 과일이 지금 주렁주렁 열리는 거 있죠. 그런 나무를 심는데 자 우리는 하루에 2번 사진 찍습니다. 낮에 한번 찍고 밤에 적외선을 찍습니다. 사진을. 그러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놓느냐. 개 밥그릇까지 놓아요. 사진에 정확하게 놓습니다. 그 사진 한 번도 안 봤죠? 저는 이제 몇 번 봤는데 정확하게 놓습니다. 예. 자, 그 세종시 이제 발표된 뒤에 전부 다 논밭 세복에 전부 다 어디서 과일나무를 갖다가 트럭질을 싣고 와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심지요. 예, 심는다.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자, 사진 찍기는 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보상협의회 열리니까 자, 여기에 과일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해달라 했겠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안 주고 사진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매달 며칠 다 새벽 1시 반에 니 여기 나무 심는 거 다 적혔네. 예.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일 있고 난 이해 법에 넣어버렸어요. 경작지 심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시험에 놓느냐. 위에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있죠. 그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냐. 1번 경작을 위한 행질변경은 허가 없이 해도 되죠. 자 2번 자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다. 허가 없이 해도 되죠. 3번 경작지의 관상용 중목 임식재 그걸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 형태로 논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기득권 옆페이지 보호나 원사업의 대집행은 지금 보실 거 없고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되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이 지역은 용도적이 무조건 도시적이 돼버리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더 이상 추진이 안 됩니다. 중단이 될 수도 있죠. 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중단으로 해제될 수도 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어서 해제될 수도 있는데 중단으로 해제됐을 때는 용도 지역은 자 도시적으로 됐던 것은 지정 이전 상태로 이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시켜 버려야 되죠. 예, 더 이상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은 사업이 중단됐으니까 더 이상 지구 단위를 써서 건물 배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폐지돼 버립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닐 때는, 자,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환원된다.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던 게 폐지된다면 틀려요. 이때는 사업이 끝났죠. 그래서 환원되거나 폐지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해제 사유, 자, 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규정된 날의 줄치입니다.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다음 줄치입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다는 뜻이죠. 자, 구역 지정하고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못했다는 건 사업이 중단됐다는 뜻이죠. 그럼 1번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중단으로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2번, 자, 줄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됩니다. 이거는 공사 완료됐고 환지 방식일 때 환지처분 공고되면은 사업이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 2번은 완료로 해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해제되는지. 다음의 하나에 규정된 날의 줄치입니다.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치고.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줄치입니다.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아니었을 경우에는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되는데, 자, 이거는 구역 지정하고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못했다는 뜻이죠. 중단으로 해제된다는 뜻이에요. 다만 줄치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으로 바뀝니까? 5년으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줄치입니다.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역시 중단으로 해제되죠. 자, 이때도 역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년이 아니고 몇 년으로 바뀐다? 5년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네 가지 사유가 해제 사유인데, 자, 위에 1번에 동그라미 2번만 완료 사유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중단으로 해제된다는 뜻이죠. 예. 자, 넘어가시고. 용도지역 지구단위 환원 폐지 등에 보시면 환원 또는 폐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자,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자, 줄치입니다. 공사 완료.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이거는 정상적으로 완료로 해제됐다는 뜻이죠. 이럴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을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결국은 사업으로 중단으로 해제됐을 때는 환원되거나 폐지돼버리죠. 사업 완료일 때는 환원되니까 폐지된다 하면 틀려요. 자,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밑에 고시공람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앞에 사유 세 가지 보면은 3년도 있었고 2년도 있었고 거기에 5년도 있었죠. 그거 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3년이냐 2년이냐 5년이냐라는 시험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는 시험 놓으면 이걸 물어봐요. 사업 중단으로 해제될 때는 환원되나 폐지되지요. 완료로 해제될 때는 환원 폐지된다 안 된다? 아는 이런 뜻을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책에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게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 옆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해놨죠. 자, 지정권자 갈로 안에 제안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제안이라는 말 왜 씁니다? 비행정청이라서.
제안 위에 씁니다. 비행정청. 옆에 요청이란 말이 있죠. 위에 씁니다. 행정청.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자, 하살표하고 그 옆에 씁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지정권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사유가 몇 가지 있다? 5개. 그렇게 옆에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지정권자 갈로 안에 제안 위에는 비행정청, 요청은 행정청, 갈로 닫고 옆에다 하살표하고 특시는 X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가지 사유다? 5가지. 지정요건, 면적, 계획, 배제라는 말 있죠. 그 옆에다 하살표하고, 자, 이렇게 씁니다. 암기 프린트라고 쓰면 되죠. 어디 있다? 암기 프린트. 꼭 봐야 돼. 자, 그렇게 썼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정고시 절차 효과는 쓸 거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의 결합 및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 면적 아닙니까? 그 옆에다 하살표하고 얼마 이상? 1만 정도 이상이라 쓰면 되죠. 결합할 때도 1만, 분할할 때도 1만 이상이 기준 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밑에다가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도시개발구역 해제, 우리가 사유가 크게 사업 중단 사유가 몇 가지? 3개. 중단이 됐을 때는 다시 환원되거나 폐지돼 버리죠. 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사유가 몇 가지? 하나지. 이는 환원되거나 폐지된다 하면 시험에 틀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썼습니까? 그럼 다 쓰세요. 자, 이제 224쪽으로 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개발계획은 앞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라 했죠.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자, 수립 시기가 나와요. 자, 개발계획. 자, 개발계획은 수립을 누가 할 거냐? 수립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자, 수립 시기가 여기는 제일 중요한데, 수립 시기는 크게 2가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전에 수립을 하는 경우가 원칙이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수립을 해야 될 곳이 5가지 정도 지역이 있습니다.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책에 보시면 원칙 돼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지정권자는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게 줄치.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지정하려면 이란 뜻이 이거죠.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한다는 뜻이에요. 지정하려면 수립해라 라는 말은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해라. 자, 예배. 개발계획을 줄칩니다. 공모한다. 공모한다는 공개 모집한다는 뜻이죠. 예. 자,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그래서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할 때는 구역 지정하지 않고 공개 모집하니까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고, 1번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에, 자, 이런 곳은 미개발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반시설이 없지요.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조사부터 하고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같은 데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역 지정해놨고 국민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정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5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지요. 자, 그러면 거꾸로 100분의 70 이상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1번, 2번, 3번, 5번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 수립하는 곳이다. 계획을 1번, 2번, 3번, 5번은 기반시설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고 4번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 구역 지정한 후 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하시고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게 오는데 주의할 것은 5번이에요. 5번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자 그럼 100분의 20인 지역 하면 틀리겠죠? 맞지요? 100분의 30 이하가 100분의 20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봅시다. 한지방식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 뜻이에요. 왜냐? 한지방식은 앞에 우리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비용 부담을 누가 한다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죠. 예. 그러면 한지방식은 토지 소유자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뭐 받아라? 동의 받아라 뜻이에요. 그래서 동의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자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받고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방식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국가 지자체가 한지방식 사업의 시행자일 때는 별도로 시행 규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행 규정 정할 때 동의받지 이때는 생략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 동의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자 한지방식의 거기에 줄짓이고 자 어떤 방식일 때만 한지방식일 때 동의받아라 이 뜻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한지방식 적용되는 지역의 줄치입니다.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발동하러 하느냐? 비용 부담은 한지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하죠. 그래서 동의받아라는 뜻이에요. 시험에서는 3분의 2, 2분의 1을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일 때? 이건 물어요. 한지방식일 때 동의받는다. 자, 밑에 동의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별도로 시행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이때 동의는 생략해라 이 뜻이에요. 자, 총회 동의로 의제라는 거 있죠. 오르글달 이후에 보면 돼요. 밑에 심학습의 동의사수 산정 방법에 있죠. 1, 2번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 4, 5는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밑에 동의 절차, 동의 철회라고 되어 있죠. 4번, 5번도 다 뒤에 나옵니다. 거기 뒤에서 보면 됩니다. 6번의 개발계획 변경 봅시다. 지정권자는 직접이란 말의 동그라미,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장, 군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아 요청의 동그라미. 자,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해도 되고 요청에 따라 변경해도 돼요. 자,
자, 개발계획안을 공개 모집에 관한 것은 5, 6월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에 개발계획 내용 찾았습니까? 자, 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뭐 도시개발구역 명칭, 위치, 면적이라든지 지역 목적, 사업 시행기간 등등 도시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본문에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14부터 17까지 규정은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4부터 17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이후에 천천히 넣으라는 뜻이죠. 가끔 여러분 시험에 물어봐요. 다음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내용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자, 개발계획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라 이렇게 물어요. 거기 14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은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들어갑니다. 14부터 17까지 갈로 묶어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안에 도시개발 안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확정이 나야 바깥의 것이 연결되죠. 예, 그래서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구역 지정한 이후에 천천히 계획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15번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가압권, 어권, 물에 사용하는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자, 이런 줄이면 수용, 사용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등 각종 권리 세부 목록은 자, 계획에 천천히 넣어라. 왜? 앞에 우리 기본 절차에서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죠. 구체적 공사계획입니다. 구체적 공사계획이 확정이 나야 어느 토지를 수용 사용할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한 후 계획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16번 임대주택 갈로 띄어놓으시고 건설계획, 세입자 등 주생활 안정대책.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이 안에 세입자가 얼마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정하기 전에 파악이 돼요. 구역 지정해놔놓고 이 속에 세입자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주택 얼마나 건설할 건지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11번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체 들어가는데 단계적 사업 추진이 무슨 말이에요? 시차를 두어 천천히 추진한다 그런 건 뜻이죠. 그럼 시차를 두어 천천히 들어간다 이 뜻이. 그래서 사실 14번부터 17번까지를 우연하게 자, 몇 년 전에 출제위원이 냈어요. 이거 뜻만 알면 이건 시험에 놓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뜻만 다 알면은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시험에 내보니까 다 틀리더라. 참 답답죠.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똑바로 강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이거 외우세요. 노니까. 그런 식 강의를 해버리니까 무슨 뜻인지만 알면은 외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생각해보면은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들어가는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시험에 한번 내보니까 다 틀리는 거야. 두 번째 내보니까 또 다 틀려요. 또 내보세요. 또 다 틀리지. 왜? 똑바로 강의를 안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듣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낼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왜 이런 걸 내지? 이거 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이건 안 틀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틀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14부터 17까지는 하나하나 의미 따져보면은 당연히 이건 구역 지정한 후 천천히 넣을 수 있고 미리 넣을 수가 없어요. 계획에.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개발계획의 세부 수립기준에, 자, 거기에 광역도시계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줄칩니다.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이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보다 상위계획이란 뜻이죠. 복합기능과의 조화 줄칩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게 줄치고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100만 평 이상인 도시할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의 주거, 상업, 교육, 유통, 위락 등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라. 복합 기능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 뜻이.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도 누가 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단계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관한 것이고, 자, 책에도 요까지 한번 정리하고 또 갑시다. 자, 거기에, 자,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타이틀 찾았습니까? 수립권자 옆에는 이 말씀 되죠. 누구다? 지정권자. 자, 수립 시기 옆에다 이 말씀 돼요. 구역 지정 전, 구역 지정 후. 자, 구역 지정 전, 구역 지정 후. 자, 6개네. 공무까지 치면 6개. 이렇게. 구역 지정한 후 수립하는 데는 사유가 몇 개 있다? 6개. 이렇게 썼네. 자, 그 밑에 한지방식 동의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 밑에는 요 말씀은 돼요, 요거. 자, 한지방식 개발 기술 때 동의받는데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이상 소유자. 토지 소유자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X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시행자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생략합니다. 자, 그렇게 서서요. 다 선언합시다. 자, 다 서신 분은 229쪽에 이제 시행자에 관한 것,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시행자에 관한 걸 보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시행자 되려면은 도시개발법에 정한 시행자, 총 12가지 시행자에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정권자 지정에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자 중에 줄칩니다.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 자, 그래서, 자, 시행자가 종류가 있는데,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공공시행자.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부터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1번까지 묶고, 자, 11번까지 묶었습니까? 민간 시행자라고 쓰시고, 자, 그리고 12번 옆에는 공동 출자 법인이라고 쓰면 돼요. 12번 옆에는 공동 출자 법인. 자, 시행자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눈다 이 뜻이. 예. 공동 출자 법인은 2개 이상의 위에, 자, 시행자 중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공공시행자가 많이 출자하면 공공시행자 됩니다. 민간에서 많이 출자하면 무슨 시행자 된다? 민간도 돼요. 왔다 갔다 한다 뜻이죠. 전체적으로 크게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는데,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읽을 곳만 밑줄 딱 치고 갑니다. 자, 229쪽에 시행자 종류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 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도시개발 사업 많이 합니다. 예를 우리 부산만 보세요. 자, 해운대 신도시 어디서 했어요? 누가 시행했습니까?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죠. 부산광역시 했어요. 자, 함양신도시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광역시. 자,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부산광역시. 명지국제도시
전부 다 뭐예요? 부산광역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시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공공기관 줄치고, 자, 공공기관도 시행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기업부터 비역까지 돼가 있죠. 참고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에 정부 출령기관 줄치고, 줄쳤습니까? 자,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부 출령기관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돼가 있죠. 그거 줄치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끝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거 있죠. 거기 줄치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에 지방공사 줄치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시행자? 공공시행자. 자, 그 다음에 5번에 도시활구역의 줄치입니다. 토지소유자 줄치고. 토지소유자도 시행자 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관로안에는 둘째 줄 끝에 줄칩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국공유 제한 토지 면적 3분의 2상 해당하는 소유자를 말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자, 수용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 되려면은 토지 면적 얼마 소유해야 돼요? 3분의 2.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갔어.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가 갈로 뛰어넘으시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것 동그라미. 조합도 시행자 되는데 조합은 갈로만 줄칩니다.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부 어떤 방식만? 한지방식만 됩니다. 자, 7번에는 그게 첫째 줄에 수도권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게 줄쳐보시고, 자, 8번 줄칩니다.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줄치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9번 자, 거기에 보시면 둘째 줄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10번 자, 그 줄 끝에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말 있죠. 그게 줄쳐보시고 11번 줄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렇게 줄쳐보시고 12번은 옆에다 공동출자법이라 썼죠. 거기에는 첫째 줄을 갈로 안에 조합은 제의한단 말 찾았습니까? 그게 줄쳐보시고 조합은 공동출자분에 출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은 방금 줄친 데 있죠. 그것만 봐라 이 뜻이.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서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찾았습니까? 그럼 전부 한지방식 시행하면 전부 사업비용 부담을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우선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시행권을 주라 이 뜻이에요. 물론 이번에 예외도 있습니다. 그 예외 부분은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자, 내려가서 시행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느냐? 예, 있다. 사유가 있는데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데 사유 4가지 갈로 묶어보면 돼요.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시킨다 이 뜻이에요. 자, 실시계획 인가받고 사업 착수를 몇 년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2년 안에. 2년 내 그게 주의하시고. 2번 행정처분은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면 이때는 시행자 무조건 바꿔야 되죠. 취소됐으니까. 3번 시행자 부도 파산 그 밖의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변경시켜야 되죠. 4번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 갈로 뛰어넘으시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자 바꿔라. 그래서 구역 지정 고시되고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라는 뜻이죠. 여기는 1년 내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도 각 시험에 한 3차례 나왔어요. 3차례 나오는데, 주의할 거는 1번에 2년 내 하고,
자, 4번에 1년 내 있죠?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의하라면 그것만 주의한다고만 읽으시지, 또 열심히 연습장에 2년 내, 1년 내 써봐야 다 헛방이에요. 왜 헛방이냐? 일주일 지나버렸어요. 뭐가 2년인지, 뭐가 1년인지는 모른다. 예, 왜?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뭐 뜰 때 2년이다, 뭐 뜰 때 1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냥 내용도 잘 모르면서 2년, 1년만 열심히 해봐야 돌았으면은 뭐가 2년, 뭐가 1년 구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 2년, 1년 다 구분해요. 여기 있는 분들. 예, 그거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는 언제 여러분에게 주입시키느냐, 이런 내용들. 우리 공부 보면 2년, 1년 많이 나오죠. 이거 주입시키는 시기가 있어요. 9월달입니다. 9월달. 9, 10월 달에 계속 주입시킵니다. 예.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으니까 계속 9, 10월은 모의고사 과정이죠. 모의고사 과정에 여러분 시험을 쳐요. 예. 시험을 1시간 시험 치고 3시간 풀이 하는데 3시간 동안에 전 책 내용 전체를 다 훑어봅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예. 그게 되느냐? 돼요. 구석구석 다 훑어요. 그래서 4시간 수업 듣고 나면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다 봅니다. 수업 3시간 안에. 예. 그럼 노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 강사를 하지. 예. 그런 노하도 없이 무슨 강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자, 이거 다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다 강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이런 2년, 1년, 뭐가 2년이다, 뭐가 1년이다 다 주입을 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여러분 혼자서 외워봐야 일주일 뒤에 스스로 보세요. 뭐가 2년이더라. 뭐가 1년이다. 기억난다, 안 난다? 아무도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주의만 해두고 넘어가라, 이 뜻이. 자, 이제 넘어가.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이라고 되어 있죠. 설계 분양 등을 대행을 할 때가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림기관, 지방공사는 거기에 줄치고 위에 씁니다. 공공시행자라고 한 번 더 메모를 하세요. 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림기관,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죠. 자, 이 공공시행자에 한해서만 이 뜻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자 줄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설계 분양 등을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는 어떤 시행자입니까? 공공시행자다 이 뜻이에요. 민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걸 시험에 물어본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2번에 대행범위나 밑에 5번 기타 필요사항 있죠? 다 버리세요. 자, 옆에 가면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리로 갑시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뭐 여러분 시험에 매년 옵니다. 그래서 자, 조합에 관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예.